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금 대만 핑전 판왕교회의 PMM으로 계시는 최운성 목사님이십니다. 먼저 인터뷰 요청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 선교 경력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다 못 할 것 같아서 특별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운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천명선교사 2기 출신이고요. 동종원합회 출신입니다. PMM 2기 선교사이기도 하고 대만에서 타이종 따리 교회를 개척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10년 만에 다시 PMM 18기로 대만에 작년에 왔습니다. 화련 메이룬 교회를 개척하던 중에 올해 대만 앞에서 행정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핑전 파낭교회로 인사이동을 받고 왔습니다. 현재 대만 코로나 상황이 어떠신지. 네네. 어제 날짜까지 총 확진자가 951명이었고요. 최근 신규 확진자는 5명, 그리고 총 951명 중에 대부분은 다 이제 치료를 받고 돌아갔고요. 병원에 남아있는 숫자는 뭐 소수일 겁니다. 총 사망자 수는 9명입니다. 대만은 초기 코로나 사태 때부터 방역 체계를 강화해서 아주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 교인들도 그러면 예배 출석을 잘 하고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이 타웬이 이제 대만의 국제공항 가까운 곳인데, 최근에 외국에서 입국하신 사람들이 확진자가 한두 명씩 늘어나면서 이 타웬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거리 두기 이렇게 뭐 강화하고 있는데, 마스크만 쓰면 일상생활은 다 가능합니다. 교인들 상황도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지는 한 번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여기 평신도 지도자가 그렇게 안내를 했고, 제가 이사 오기 전에 3주 동안 화련에서 타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차츰차츰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모이고 있고, 그러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조금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은, 몇몇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다른 재림교회 방송을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핑정교회는 약 한 80%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네. 20% 정도는 집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 교회도 지금 온라인 예배에 또 이제 또 신경을 쓰는 시기가 되었네요. 네, 지금 최근에 대만합회 회장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줌으로 할 수 있는, 현장 참석은 못하더라도 현장감 있는 예배를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세미나를 계속 주최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어떻게 네. PMM 선교를 하실 결심을 하셨는지 그거 궁금하네요. 제가 원주 삼육중고등학교 부목사로 있을 때 이재룡 지회장님, 때는 선교부장님이신가 뭐 하여튼 그러셨을 거예요. 그 이재룡 목사님께서 원주 중앙교회에 오셔서 어떤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에 이 PMN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내가 저 PMM 선교사에 좀 지원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가 제가 원주 삼육중고등학교 부목사로 간 1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 지원하면은 학교에 폐를 끼치지 않습니까? 온 지 음. 1년뿐이 안 됐는데. 네. 그리고 2년 차에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2년 차에 부목사들 중에 인사이동이 한 분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분 일을 담당하게 되어가지고 또 2년 차에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음. 그런데 동중한 앞에서 PMM 선교사로 일본을 지원했던 선배 목사님이 신체 검사에서 자녀들 중에 일본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한 가정이 못 가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PMM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상황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못 가게 된 상황에서 PMM 선교사를 갈 마음은 없겠냐라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선택을 했으면은 학교에 좀 부담을 주는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택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학교에는 좀 죄송했지만, 그러면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 받고 바로 이제 지회를 가서 면접을 보고, 못 가게 되신 분은 일본이었지만 다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제가 대만으로 결정이 되게 되었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화 연락을 받고 첫 번째 이제 PMM으로 대만을 오게 되었습니다. 네, 좀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그 네네. 따리교회에 있었을 때 있던 선교 상황과 어떻게 선교를 하시고 또 기억에 남았던 일들 있으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딸이 교회를 개척할 때 딸이에 이제 한국인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PMM으로 이렇게 대만에 왔을 때 중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를 도와줬던 한국인 분이 계셨는데 여성분이십니다. 그분이 한국인들을 통역을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분은 어머님과 동생분은 우리 재림교인이신데 본인은 신앙을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남편분이 대만인이에요. 그리고 이분 남편분이 옛날에 대사관 직원으로서 한국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고 남편분이 한국어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신 한국인만큼 잘하시는 그런 분하고 결혼을 하신 분이 대만에 와서 살고 있었고 대만 화폐가 타이중에 있는데 언어 교육을 받고 이럴 때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면서 통역을 하고 중국어를 잘하셨어요. 저희를 도와줄 때 이제 제가 이분이 우리 교인이 아직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사모님, 저와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때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몇 차례 하다가 이분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고 이분이 사시는 곳이 딸이었어요. 교회 개척을 할 때 저를 딸이로 지목하면서 딸이를 개척하라고 해서 그 홍인선 집사님인데 한국분 그분하고 같이 교회 자리를 찾고 이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저희 교회를 이제 나오시게 되고 음.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 예배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 은퇴하신 목사님이 딸이에 이른 양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딸이를 개척하면서 이른 양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더니 이제 원주민들 몇 가정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간 지 몇 년 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고 선교사인데 딸이의 교회를 개척했으니 같이 시작을 하자고 독려를 하고 가정 방문을 가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부인 몇 분들이 이제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 양은 회복되고 또 직접 선교를 위해서 한글 학교를 개설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한글 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구도자가 되고 그 한글 학교에서 왔던 좋은 구도자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결국은 저희 떠나던 마지막 해 침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음.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딸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한국에서 많은 전도단들이 이렇게 왔어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한국 문화 체험 선교를 했어요. 한복 입기, 음. 한글 배우기, 한국 음식 요리하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설하면서 구도자를 만들고 초청을 하고 한국 김치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네. 1부는 김치 교실을 하고 2부는 전도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도자를 만들고 구도자를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전도단들이 와서 김치 교실을 하면서 전도를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조금씩 숫자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함께 이렇게 가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규모가 된 건가요? 떠날 때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그렇게 이제 숫자가 되었어요. 네. 후임 선교사들의 성향에 따라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대 목사님은 또 청년 활동을 잘해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또 부흥시키고 3대 목사님은 또 성향이 또 다르고 지금은 4대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부흥을 시키고 있고 지금은 많이 모일 때는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걸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봤고요. 아직까지는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예배소입니다. 예배소이군요. 지금 많은 PMM 목회자들 교회들이 아직은 예배소입니다. 왜냐하면 대만 앞에서 교회로 성격 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 표준들이 있더라고요. 11금 표준, 교인 표준, 개척 교회들이다 보니까 장년들이 11금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각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남성들이 많이 있어야지 11금이 표준을 넘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식 교회가 된 교회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많은 PMM 선교사들 교회들이 예배소, 행정상 예배소이고 네. 우리가 편의상 부를 때는 교회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네. 교회를 보시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개척
개척할 때 그 교회와 지금 핑정교회는 이제 예배소로 되어 있는 교회잖아요. 네. 개척보다는 덜 힘들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1대, 2대, 3대 목사님이 이루어 나왔던 그들의 어깨 위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크게 부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 때문에 식지 않는 열정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또 이 교인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기대를 잘 충족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것과 어쨌든 교회의 사명, 이른 양을 찾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망감이 많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신을 채찍질하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럴 뿐이 없는 게 네. 지금 이게 지회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대만 화폐를 영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또 막중한 책임의식과 짐을 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게 된 것은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섬기던 한국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봐서 이제 인사이동할 때가 되었어요. 제가 5년을 그 교회에 있었고 여러 상황상 인사이동을 할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PMM을 한 번 더 지원을 해보고 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PMM을 한 번 더 지원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때 PMM 지원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PMM 지원 대만으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지휘의 생각은 저는 이제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으니까 새로운 젊은 목회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젊은 목회자들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적으로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PMM을 지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2019년도에 제가 새로운 교회로 인사 발령을 받고 목회를 한 지 1년이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또 동종한 앞회로부터 어떤 전화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지회에서 PMM 목회자로 이렇게 좀 가기를 원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여기 교회에 온 지 지금 6개월 뿐이 되지 않고 제가 다시 인사이동이 생기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미안하고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가능하지만 지금 6개월 뿐이 안 됐는데 어렵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여러 차례 간곡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대만 경험도 있고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네. 제가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아내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딸아이도 지금 여기 전학을 와가지고 새로 적응하고 있는데 딸아이의 의향도 물어보고 제가 기도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며칠간만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3일간 시간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네. 기도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도 묻고 딸아이에게도 물었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거절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거절하면 저희 집사람 핑계를 대고 네. 자연히 이제 교회도 6개월뿐이 안 됐으니까 교회도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사람한테 제안을 했는데 집사람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딸아이한테도 물어봤죠. 딸아이가 전학을 와서 새로 적응하고 있는데 너가 다시 대만으로 가면 대만 말도 하나 못하고 새로 적응해야 되는데 딸아이가 아빠 저 힘들어서 안 갈래요라고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거절하려고 했는데 네. 딸아이도 아빠가 결정하면 아빠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교회는 죄송하지만 네. 한국 교회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한국인 목사님이 와서 계속 목회를 하고 교회를 부흥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대만이 필요하고 또 지유에서 필요하고 동중한 앞에서 저를 지목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화련에서 가나안까지 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라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왔습니다. 거의 10여 년 만에 다시 오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10년 만에 다시 대만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화렌시가 네네. 일단 어떤 지역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를 이렇게 지목해서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은 네. 대만의 16 원주민 부족들 가운데 루카이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루카이 부족의 전통 의상입니다. 네, 화련시는 지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내만 지도는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겼는데 화련은 강원도의 한 동해시나 삼척쯤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인구는 32만 명이고 네. 원주민 숫자 한 12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곳이고요. 이런 개념보다는 강원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시골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련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에요. 한국의 동해안이 태백산맥으로 인해서 산이 높은 것처럼 화련도 중앙산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져서 그 중앙산맥은 3,000m가 넘는 산들이 많이 있어요. 3,000m가 넘는 산이 대만에 100개 이상 약 2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와. 그래서 그 3,000m로부터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 곳이 대만의 동부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쪽에 있는 발달된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바로 길 가는 태평양 낭떠러지로 이루어진 아주 절벽을 깎아서 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길을 냈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낙후된 시골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저희처럼 이렇게 황인종인 이런 인구가 대다수인 대만 사람들에게 선교가 집중되지 않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처럼 비원주민의 선교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단은 이 원주민 16부족에 이렇게 집중되어 가지고 평지인 황인종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원주민이 평지인들 황인종을 전도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인 PMM들을 보내서 평지인들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 있는 PMM 선교사들이 평지인 전도를 위해서 지금 선교 확장을 이렇게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 앞에서 하기 힘든 일들을 PMM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교단의 원주민 교회들은 대부분 원주민들이 산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의 98%가 살고 있는 이 평지 대도시에는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산 쪽으로 소수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이 선교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대만에 와서 대도시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화렌시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선교 사역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하셨던 네네. 선교 사역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만 앞에서 저를 이제 화련으로 보낸 이유는 화련 메이룬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화련 시내에는 저희 교단의 교회가 3개가 있어요. 다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제 가서 보았더니 화련교회의 성도님들이 한 15명 정도 모이고 이창교회 성도님들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모이고 더한교회 성도님들도 20명에서 25명 정도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네. 화련 시내에 3교회가 있는데 다 합쳐도 70명, 80명을 넘지 못하는 그런 원주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 앞에서 저를 화련 시내로 보내지 않고 이제 메이룬 쪽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메이룬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을 개척을 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 찾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소개를 통해서 혹은 건물을 새 놓는다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보고 찾아갔을 때 대부분의 터가 제가 살고 있는 메이룬이라고 하는 것도 화련 시내에서 좀 벗어난 외곽 지역인데 더 외곽 지역으로만 집들을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이 많은 중심 쪽으로 가서 건물을 1층을 빌려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중심적으로 가는 것은 가격도 비싸고
공간도 좁고 교회를 하기에 마땅한 그런 장소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를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교회는 계속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노인회관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 노인회관이 좀 중심부에 있었고 교회 모양도 건물도 교회 모양처럼 예쁘게 되어 있었고 교회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거기 노인회관 대표를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재림교회 목사인데 토요일마다 이 공간을 좀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대신 그래요. 정부 기관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네. 시간당 얼마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미리 주중에 가서 대표를 만나고 그 노인회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이제 몇 차례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구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서 지금 헤딩하듯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친구 맺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 비전을 가졌던 건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고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면 내가 일꾼이 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간접 선교보다는 직접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접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신분을 적나라하게 목사라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네.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인데 고구마 전도법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고구마를 캘 때 이렇게 줄기를 잡아 당기면 한꺼번에 주렁주렁 이렇게 고구마가 딸려오는 그것도 수확이 한꺼번에 많이 되는 그것도 고구마 전도법이고 또 하나는 고구마를 이렇게 삶을 때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잖아요. 삶았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처럼 제가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익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안 익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익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노력을 집중하지 않고 익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고구마 전도법, 만나는 사람들마다 직접 선교로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한국에서 온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당신하고 친구하고 싶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조금 형성이 되면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괜찮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김치를 만들어서 조금 관계가 형성되면 김치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썼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지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노래를 좋아하고 한국말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만들어주면 다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김치를 깍두기를 만들고 김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그리고 또 화련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으로부터 바나나 머핀 케이크를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머핀을 만들어서 전달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저희 집사람이 수공예로 비누를 만드는 법을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비누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비누 전도법 이런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하루에 선교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이렇게 올리다가 보니까 제가 화련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누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들을 이렇게 알게 되어가지고 이런 양들을 소개해줘서 찾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았던 일들, 사건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이런 양을 소개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이런 양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 이런 양은 37세 된 남자 청년인데 경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경찰이 되고 나서 화련 지역으로 정근을 오면서 신앙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가고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당신하고 하고 싶다 해서 그 젠티숑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예언들을 가르쳐 주면서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격려를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신앙을 많이 회복하고 금요일 저녁에도 저희 가정 예배 소그룹으로 할 때 참석을 하고, 안식일 날 이제 노인회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도 참여하고, 이렇게 점점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집사람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사람들을 사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옷가게를 하는 웬웬이라고 하는 평지인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계속 김치를 전달해주고 이러다가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같이 방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전도법으로 제안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당신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정기적으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그 가게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분이 가면은 늘 성경을 준비를 해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성경의 이야기,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를 잘 설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신앙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을 하면서 잘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까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떠날 때 많이 울기도 하고 섭섭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이렇게 또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였는데 이 선교지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17년 전에도 대만에 와서 선교할 때 한글 학교를 했던 기억이 나서 아파트 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한국 사람인데 이곳에 살고 있고 이곳에 200가구가 넘는 가구가 있는데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글 학교를 좀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가부 통지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려서 그분들이 답을 주셨는데 한글 학교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한글 학교를 이제 운영을 했죠. 그래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15명 신청자에 17명이 참석을 했고, 계속 잘 참석을 하다가 또 한두 분씩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계속 오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12명이 되었고, 그 12명을 가지고 3개월 동안 계속 한글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 1학기를 이렇게 하고 12월 마지막 그 수업 날은 12월 23일 수업이었는데 그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글 수업을 일부 하고 2부는 김치를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김치 체험. 김치 재료를 다 사고 절이고 해서 가지고 가서 그분들하고 김치를 버무린 것들은 각자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또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한글을 조금 익히면 이분들을 모시고 한국 여행을 하고 우리 한국연합회나 삼육대학이나 위생병원도 보여주고 삼육두유공장도 보여주고 또 이분들이 배운 한글을 사용하도록 식당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한글로 주문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핑전으로 이사 오면서 그런 것들은 멈추게 되었지만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었고 만날 때마다 또 직접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사람들을 접근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문을 잘 열어주고 제가 또 만났던 목공서 목수 아저씨, 문구점 사장님 이런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할 때 처음에 대만에 왔을 때는 직접 선교도 하면서 이미지 선교를 많이 했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가급적 이미지 선교는 배제하고 직접 선교로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교인을 만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집중하는 게 좀 더디고 힘들지만 그게 사람을 남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비결일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요. 지역 선교 화렌에서 하고 계시다가 또 이제 핀전 네네. 파낭으로 이제 어떤 일로
가게 되셨는지 좀 알고 싶네요. 핑전 반항교회는 PMM 상기 목사님, 임영택 목사님이 PMM으로 오셔서 이제 새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3대 목회자가 계셨는데 그 3대 목사님이 딸아이가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뇌에 종양이 생겼고 아이가 점점 시력이 잃어져가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한국의 큰 병원에서 이 종양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 진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대만으로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영구 조기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8월부터 이 핑전 반항교회가 목회자 부재교회가 되었어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그동안 교인들을 다독이고 신앙 안에 머물러 있도록 애를 쓰고 교회를 잘 유지해 왔는데 올 1월에 대만 앞에서 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저를 핑전 반항교회로 인사이동시키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중간에 교인들도 조금씩 생기고 저희 가족 3명과 구도자 1명 그리고 또 다른 부부 2명 그렇게 해서 총 6명이 같이 예배드리는 재미있는 상황이 이렇게 생겨나고 재밌어지는데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련에서 핑존까지 3시간 반이 넘는 거리를 안식일 전에 이제 네. 금요일 날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지난주 수요일 날 밤 11시쯤에 이사를 와서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선교지를 떠나는 아쉬움도 있고 또 다른 또 목회지에서 또 목양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도 네. 제목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제가 섬기고 있는 핑전 반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서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요. 빨리 코로나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딸아이나 저희 가족이 여기에 잘 적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과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힘내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늘 건강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늘 충성하라는 말씀대로 교회에 충성하시고 주님께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뜨거워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믿음이 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섬기는 교회에 일단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PMM은 땡땡땡이다. PMM이 무엇입니까? PMM은 도전입니다. 이 정말 개척 그 자체도 어려운데 평지인과 원주민들, 대만 사람들이 쓰는 대만 말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선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지역인데 이런 곳에서 대만의 PMM 선교사들이 와서 도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만들어가고 교회 터를 이렇게 갖춰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도전이고 열정 그 자체입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이라고 했는데 그 도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인터뷰 요청해 주신 거 참 감사하고요. 대만 그 PMM 선교지를 위해서 또 핑전 판왕 교회를 위해서 화렌시에 있는 개척 지역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네. 안식일 되십시오. 네. 네.